오늘 세미나는 모든 파트에게 추천하는 클라우드 및 AWS의 기초에 대해 약 1시간 정도 진행되고, 서버 파트에게 추천하는 서비스 런칭을 위한 저비용 인프라 설계에 대해 약 1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에서 AWS에 대해 자세히 다룰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아웃옥에서 특별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우수연님 세미나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ASG의 우수연이라고 합니다. 이 앱잼이 별로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와 AWS에 대해서 좀 어, 알려드리고자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션에 설명을 드릴 거는 그냥 간단한 클라우드와 AWS에 대한 기초를 알려드리고, 왜 소프트 그리고 앱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ASG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AWS 한국 사용자 그룹과 함께 하면서 AWS와 클라우드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관련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함께 뭐 그룹 내에서 인원을 모아서 스터디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뭔가 AWS나 AWS KRG 공식 행사가 있으면 그런 거 이제 좀 서포트를 나가고, 그리고 리인벤트 행사나 서밋 등의 공식 행사에도 저희가 참여하고, 외부 해커톤이나 각종 세미나에 지원해 나가거나, 지금 소프트에서 하는 것처럼 AWS 전파를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 또는 핸즈온을 주최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회장님과 남궁건 파트장님, 그리고 다른 소프트 운영진 분들께도 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숭실대학교 미디어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 동시에 KTDS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팀에서 KT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업과 직장을 같이 병행 중인 상태이고요. 뭐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중심적으로 하는 거는 백엔드 개발하고 있고, 제가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데이터 분석 쪽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딥러닝 최근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올려서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가지고 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계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화면을 못 계시는 분들은 그 줌에 이제 이렇게 손 올리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 AWS나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사용을 해봤다. 그러면 혹시 클라우드가 이제 뭔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분 계실까요? 아니면 오, 클라우드를 뭐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음, 네네. 감사합니다. 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대상은 이 클라우드나 아니면 인프라에 대해서 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좀 생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세션을 준비했으니까, 만약에 좀 시시하다 싶으면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클라우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클라우드가 되게 지금 실생활에서도 보편화되었고 굉장히 많이 들리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면은 좀 힘들기도 해요. 네,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이제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뭔가 컴퓨팅 리소스들이 있는데, 뭐 CPU나 메모리, 디스크 이런 걸 말하죠. 컴퓨팅 리소스들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관심도 없고 모르지만, 이게 인터넷 통신망 안에서 이 자원들을 그냥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랑 이 인터넷이라는 거는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팅 리소스들이 도대체 그 인터넷 통신망 그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물리적인 그런 서버 아니면 자원들이 관리가 되면서 저희 같은 유저들은 이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리소스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VM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VM은 이제 버추얼 머신의 약자로 가상 머신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마우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서버 한 대거든요. 서버 한 대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 물리적인 서버를 이렇게 통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상화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가상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가상화를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화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좀 논리적으로 분리를 시킨 것을 말합니다. 가상화라는 말은 되게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컨트롤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맨 하위층에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가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베어메탈이라고도 하죠.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럼 논리적으로 나눈다는 거는 결국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는 하이퍼바이저라고 합니다. 이 하이퍼바이저라는 애가 이 서버에서 VM을 생성하고 그리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VM은 이렇게 게스트 OS라고 독립적인 OS를 갖게 되고, 그 OS에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띄우거나 아니면 뭐 프로세스를 생성하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VM들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서버 한 인스턴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 여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호스트 OS가 지금 옵셔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호스트 OS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타입 1 가상화, 타입 2 가상화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뭐 타입 1은 이 베어메탈 하드웨어 위에 바로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게스트 OS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 거고, 타입 2는 베어메탈 서버 위에 OS가 먼저 올라가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이제 구동을 시키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이나 오라클 버추얼박스 이런 거 혹시 개인 로컬 PC에서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타입 2 가상화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몰라도 돼요. 네, 넘어가도 되는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상화에 대해서 진짜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오늘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가상화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이랑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나뉘는데, 얘네가 무슨 차이냐면, 일단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은 한글말로 검색을 하면 전가상화라고 해요. 이제 하드웨어를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가상화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가상화, 이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게스트 OS는 호스트 OS와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호환성 같은 장점이 있지만 좀 안 좋은 거는 저희가 항상 통신을 할 때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성능은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모든 이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만약에 이 VM을 사용한다 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만약에 IO가 필요하다면 이 IO가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다 하이퍼바이저의 레이어들을 계속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이고, 얘는 이제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이제 반가상하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근데 이제 반가상하라는 말은 저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 프리 버추얼라이제이션은 하이퍼바이저에서 모든 걸 가상화해서 게스트 OS에서 컨트롤하게 되는데, 이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는 일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컬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게스트 OS에서 바로 이제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간에 레이어들이 많았는데 IO가 일어날 때 이런 코드 레이어가 한 번으로 줄게 되니까 성능이 굉장히 좀 뛰어나지겠죠. 뭐 좀 특이점이라 하면 대신에 이 게스트 OS는 얘랑 다르게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호스트 OS랑은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OS를 좀 변경을 해줘야 돼요, 커널.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되게 성능이 좋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OS 레벨 버추얼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이 앞에 VM들과 다르게 바로 OS 위에서 가상화를 하는 거예요. 자, 컨테이너라는 단어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컨테이너가 되게 핫하죠. 이 컨테이너가 사실 원리가 이겁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VM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하이퍼바이저가 실제 베어메탈 하드웨어를 가상화했다면 이 컨테이너 같은 건 뭐냐면 그냥 OS 위에 다 올라가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OS 위에 앱들이 다 올라가는데 이 앱들을 OS 안에서 논리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애가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겁니다. 리눅스를 좀 아시는 분들은 네임스페이스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걸로 이제 OS를 구분을 해서 마치 내가 가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앱의 입장에서는 다른 앱들과 이제 가상화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 OS의 커널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얘는 그러면 되게 당연히 이 I/O 아까 지연 시간도 짧아지고 그럼 성능도 당연히 좋을 거고 지금 그림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되게 가볍죠.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OS 컨테이너라고 하고 이 앱들을 컨테이너화해서 관리하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컨테이너 엔진이 이렇게 나왔고 그 대표적인 컨테이너 엔진이 되게 핫한 또 이것도 핫한 도커입니다. 이 정도 이제 가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VM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저희가 왜 앱잼을 할 때 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뭐 유연하다, 확장성이 좋다, 아니면 뭐 관리가 편하고 인프라 설정이 되게 빠르다, 비용적으로도 뭐 저렴하고 남는 리소스들이 없으니까 되게 그런 거 절약하기 좋다가 이제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구글에 이제 클라우드 장점이라 치면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글들이 한 몇십 개는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런 클라우드 장점이 뭐고 뭐가 뭐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왜 우리가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관심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이 프로젝트 하나 할 때 서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웬만한 경우에는. 그렇죠. 서버는 아마 대부분 요즘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VM을 찍어서 이용을 하실 거예요.
컨테이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남궁건님께서 이제 서버 파트 분들께 EC2와 S3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똑같이 토익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테스트를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EC2 하나 올려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컴퓨팅 리소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게 되게 이제 간편해지고 보편화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로는 좀 부족하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실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 RDB든 NoSQL이든 데이터베이스도 붙여야 되고, 그럼 네트워크 구성도 필요하죠. 당연히 보안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운영을 위해서는 뭐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뭐 로그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자동화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죠. 근데 이 앱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 앱잼의 목표가 실제 서비스를 런칭하고 그리고 창업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렇게 서버 하나만 딱 띄워놓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은 되게 이슈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고 시작하면 좋은데, 일단 시작을 하고 나서라도 나중에 이게 프로덕션 환경에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사용자를 받게 되면은 추후에 인프라를 손봐야 하는 날이 반드시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도 많아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좀 거시적으로 개발 방법론이나 아니면 아키텍처의 패러다임까지 다 진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설명했지만 컨테이너나 MSA, DevOps 뭐 이런 말들 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개발자분들이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서버 개발자가 저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그 백엔드 개발이라 하죠. 백엔드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저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백엔드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러니까 백엔드의 다양성 문제는 이제 둘째 치고, 이런 아키텍처의 영역하고 인프라 영역까지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모든 직군의 분들도 저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개 써놨는데, 여기 써 있는 것들이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뭐 요즘 MSA가 유행이니까 우리도 MSA 도입하자. 뭐 우리도 뭐 MSA로 설계하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 모든 스택이나 아니면 아키텍처는 장단점이 있고, 내 서비스나 내 프로젝트에서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내 거에 맞는 그런 아키텍처를 채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알아야 돼요. 알아야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근데 지금 내 서비스에서는 뭐가 맞는 선택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저도 사실 경험이 엄청 많은 거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도 진짜 일부분만 알 뿐더러 이제 시간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AUSG 세미나, 이번에 소프트랑 같이 하는 세미나에서 저를 포함해서 총 4개의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세션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떠한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경험을 저희가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여기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앱잼에서 인프라 환경을 구성하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AWS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수많은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죠. 그 중에서 AW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제가 지금 AUSG 소속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구글 GCP나 MS 애저를 홍보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AWS가 현재 클라우드 시장을 리드하고 있어요. 리드하고 있고 그만큼 레퍼런스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서 하기 되게 편해요. 물어볼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WS를 앱잼에서 좀 채택을 하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계정 생성하고 1년 동안 프리티어라는 제도가 있어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오늘 제 세션 뒤에 저희 남궁선님께서 프리티어 활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세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것처럼 AWS를 채택하면 좋은 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AW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를 좀 클라우드화해서 사용하자. 네, 이렇게 기존의 자사의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화 시키는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AWS나 아니면 구글 GCP 또는 MS 애저 이런 애들을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해요.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자원, 아까 그 데이터 센터에 보여드린 그런 물리적인 자원들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업체가 있고, 저희는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그 업체가 제공하는 리소스를 그냥 가져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 위에도 뭔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플랫폼들을 같이 사용하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는 개념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다라고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인 AWS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기술 스택을 접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새로 배워야 할 때 그거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어떠한 의도로 얘가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 뒤로 어떤 식으로 얘가 이제 행보가 이어졌고 얘가 지금 존재하는 그 기술이 존재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알려면 좀 역사를 공부하면 저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AWS의 역사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제 AWS가 아마존 건 다 아시죠? 아마존이 원래 도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도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데 AWS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AWS는 모든 것, 에브리띵을 인터넷 환경에서 팔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이 발전하면서 2006년에 이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얘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파는데 그 모든 것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웹 서비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웹 서비스를 팔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웹 서비스를 구성을 하려면 당연히 아까 그 서버에 컴퓨팅 리소스들이 필요하죠. 그 리소스들을 이 인터넷으로 판매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6년에 AWS라는 게 만들어졌고, 조금 더 들어가면 얘가 만들어진 이유는 좀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이에요. 아마존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나게 많이 사용자들의 트래픽이 몰릴 거잖아요. 근데 그 트래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서버를 막 갖다가 쌓아놨는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니까 이 남는 서버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남는 서버를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자.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이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6년에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 제가 AWS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아까 제가 클라우드가 뭔지 설명드린 거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AWS가 그냥 클라우드에 약간 클라우드와 같이 성장을 했다고, 모태로 같이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이지만 2020년에 그 매직 쿼드런트라고 이제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뭔가 특정 분야의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뭐 이거를 이제 보고서로 발행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이 업계에서 AWS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AWS가 거의 선두주자로 리딩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전 세계에 25개의 리전과 80개의 에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리전과 에이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리전은 그냥 물리적인 위치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를 클러스터링하는 물리적인 위치를 리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을 할 때, 저희가 클라우드는 인터넷 환경이 있잖아요. 인터넷 통신을 할 때 당연하게 데이터 센터가 가까워야지 이 네트워크 성능도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한국에 가까운 리전을 사용을 할 것이고, 좀 넘어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이거를 논리적인 데이터 센터 그룹으로 나눈 게 이 어베일리빌리티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가용 영역을 나누는 이유는 뭔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각각의 가용 영역을 분리시켜서 격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인프라 구조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기도 한데, 중요한 게 안정성이잖아요. 뭔가 하나의 서버가 죽어도 전체가 죽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 이론인데, 요거를 위해서 에이지를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두는 게 좀 기본적인 이제 설계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지드 간에는 이제 그 전용 매크로 광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얘네들끼리는 또 지연 시간이 되게 짧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리전과 에이지고, 엣지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로 통신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엣지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WS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컴퓨팅 자원,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각각의 종류의 이제 스토리지들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록 스토리지,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아니면 파일 스토리지,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스토리지를 다 지원하고, 이제 자동으로 백업이 된다거나 아니면 백업 시스템까지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도 뭐 MySQL이나 포스트그리나 아니면 뭐 아마존에서 이제 오로라 DB 같은 그런 RDB를 제어하는 RDS가 있고요. 그리고 뭐 NoSQL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다이나모 D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도 되게 많이 지원하고, 이 외에도 네트워크, 그리고 그에 딸린 보안이나 아니면 뭐 권한 관리, 그리고 뭐 로그 관리, 관제, 모니터링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코드 베이스로, 아까 데브옵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코드 베이스로 인프라를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게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키네시스 같은 여러 가지 분석 툴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유용한 서비스들, 그리고 뭐 모바일 서비스들, 아니면 미디어 서비스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머신러닝, 이런 되게 유용한 서비스들을 엄청 많이 이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거의 한 200개 정도 넘는 서비스들을 AWS에서 제공을 하고, 요것들을 이제 그 AWS 홈페이지에 가셔서 콘솔을 들어가 보시면 잘 정리된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마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AWS를 만약에 처음 접해 보신다면 계정을 만들고 AWS 콘솔에 접속해서 사실 이것저것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또 지금 저한테 이렇게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으실 수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뒤로 3개의 세션이 남았는데, 그 세션을 발표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능력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을 해가지고 좀 좋은 주제들을 잡아주셨는데, 그 주제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티어로도 실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실제 서비스 런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사용자들이 엄청 몰리지 않을 거잖아요. 이거 아마 제 뒤에 양궁선님 세션에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냥 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되게 MVP만 최소 기능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올려서 유저들 반응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프리티어로도 충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막 엄청 되게 더할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면 가능한데, 이제 뭐 만약에 나중에 사용자들이 유입되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어떻게 인프라를 스케일링하고 리팩토링하고 이런 방안들도 이제 고려가 초반에 되면 좋습니다. 근데 시작은 프리티어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돈이 안 들잖아요. 네. 질문이 더 없으시다면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여기 보이시는 제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미나 준비해 주신 유수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51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게 꼭 51분까지 돌아와 주세요.